결국 우크라이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장악지역인 동부 및 남부 전선 다방면에 걸쳐서 영토 수복을 위한 대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 용병단장인 프리고진은 이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이미 뚫렸다 그러면서 총동원령을 촉구하고 나서서 과연 푸틴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Y타임스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우크라이나군이 세계 주요 전선축을 따라서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럽 최대 원전이 위치한 남부 자포리자주에서 탱크와 다연장 로켓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으며 이 바흐무트에서도 측면 공격을 통해서 상당한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반격은 러시아가 드니프로강의 카우카 댐을 파괴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계획을 방해하려 한 지 하루 만에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친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포병과 장갑 전투 차량을 이용해서 자포리자 지역의 통막을 향해서 새로운 공격을 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워곤조라고 불리는 이 블로거 세몬 피고프는 적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또 다른 공격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대형 로켓 발사기로 공격을 가한 후에 지평선 위로 하얀 연무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게시를 했습니다. 자포리자 남쪽 드니프로강을 건너면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했던 이 크림반도에 다다릅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상 통로를 끊기 위해서 올해 봄이나 여름 이 남하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동부 요충지 헤르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다수 발생을 했고 돈바스의 루안스크 지역에서도 탐색전 성격의 공세가 치러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러시아군이 완전 점령을 선포했던 바흐무트에서도 러시아군은 속절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나 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바흐무트 방면에서 우리 군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라르 차관은 이어서 그간 바흐무트에서 싸운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후방으로 물러난 자리에 공수부대를 재배치해서 방어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지역 전황을 공개한 것은 지난 4일 대반격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공세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도 바흐무트에서 적군이 진지를 잃고 있고 우리 군은 측면을 따라 계속 전진하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북쪽 가장자리와 인근 소도시 솔리다르의 북쪽 및 남서쪽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의 공식 입장은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모두 격퇴했다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그너 수장 에보니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나서면서 러시아 당국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급변하는 이 우크라이나 전세와 관련해 가지고 에보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방어선은 이미 뚫렸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추가 병력 20만 명을 요청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프리고진은 이미 러시아의 방어선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뚫린 것에 대해서 극한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만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군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20만 명의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전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20만 명이 안 되는 병력으로는 루안스크와 도네스크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전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한편 신규 병력이 3개월간의 적절한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에 총알바지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사실상 개시됐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또 바흐무트 인근 세계 지역과 토레츠크에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도네츠크 지역 쿠르유모브카와 오자라니프카를 포위하기 시작할 것이고 벨고로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프리고진이 언급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국경을 맞댄 지역인데요. 최근에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러시아 민병대의 급습이 잇따른 곳이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펼치는 러시아군의 보급기지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프리고진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방향으로 북쪽과 남쪽을 칠 것이고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공습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이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러시아 당국의 발표와는 다르게 대부분 상당히 실체적 진실을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허투루 넘길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프리고진이 이번에도 공격의 화살을 러시아 군부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러시아군 지도부는 관리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상호 존중도 없다 그러면서 확신하건대 우리는 심각한 손실을 볼 것이고 영토 일부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경 루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상 통로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러시아가 카우카 댐을 폭파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루트를 차단했다면 이 우크라이나군은 카우카 댐의 훨씬 북쪽 지역을 공격 루트로 삼아서 허리를 자르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러시아 본토로부터 제1선은 마리오폴시까지 진격하는 것이고 제2선은 베르단스크 그리고 제3선은 멜리토폴로 이어지는 삼격 루트를 통해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완전히 차단하는 개념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은 완전히 고립 상태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훨씬 편하게 잃어버렸던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쪽의 바흐무트 지역에 대한 공세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러시아군의 주력 병력을 북쪽에 묶어두려는 이 계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러시아군으로서는 바흐무트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게 되면 북쪽의 돈바스 지역 모두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수를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위크도 자포리자 이남 남부전선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우크라이나군이 그곳에서 러시아 저항선을 격퇴한다면 남쪽으로 진격해서 멜리토폴과 아조의 연안을 수복하고 모스크바와 크림반도를 잇는 연결로를 단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바그너브로의 프리고진도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 남쪽 전선에서 적어도 지역 주민의 50%가 우크라이나군을 도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베르단스크와 마리오폴로 갈 것이고 그들을 멈추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맞서는 러시아군 내의 혼란이 앞으로의 전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7일 러시아 민병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거의 매일 러시아군 지도부를 향해서 독서를 내뿜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군대에 총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러시아군 장교를 체포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분의 불련이 전장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다고 푸틴이 프리고진에게 20만 명의 병력을 지원해 줄 수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프리고진에게 크렘린궁의 열쇠를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갈등 상황은 러시아 내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결국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대공세에 대응하는 힘도 약화가 될 겁니다. 전쟁은 지금 이렇게 러시아군에게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화이트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